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우재성 교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빵등에서 실질적으로 창구하는 선, 즉 선수행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학문으로 선, 즉 선학이 있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예를 들어 가나선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가나선 창구는 하두를 창구해가지고 분별이 없는 진리를 증득하는 거니까 결국은 말이 있는 곳에서 말이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게 선수행이라고 한다면, 선학은 이러한 깨달은 진리, 즉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선학이다.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선수행, 선학이 만나는 접점은 어딘가? 저는 오랫동안 이 접점을 찾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접점을 찾다가 다음에 대해 종고선사의 법어집에서 다음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묻습니다. 질문 이거예요.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을 놔두신 곳입니까? 이러니까 운문선사가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후일에 대해종고선사의 스승인 은호 국훈선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동일한 질문을 해봐라.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이 놔두신 곳입니까? 그러면 나라면 남쪽으로부터 훈풍이 부니 정각이 조금 서늘해진다,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해종고선사, 이분은 선, 특히 가나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 스스로가 그의 법어집에서 내가 이 지점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 내용이 뭔가? 이 살펴보면요,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을 놔두신 곳입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 전체를 합해서 이걸 공안이라고 합니다. 이 공안 내에서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런 부분을 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두로 제시된 것, 예를 들어 운문선사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제시했고, 은호 국군선사는 남쪽으로부터 훈풍이 부니 정각이 조금 서늘해진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하두가 특정 사물이나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지금 대종고선사 의록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공안집, 예를 들어 무문간이나 배감록이나 이런 공안집을 보면 여러 가지 공안 가운데 제시된 하두가 특정 사물이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문각 같은 경우나 배감록은 100가지 공안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한 4분의 1, 한 26개는 뭐냐? 특정 사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특정 사물이나 행위는 뭐냐? 이걸 불교사 전체에서 특히 초기 불교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 사물은 제법무아의 법, 즉 이 세상에 있는 현상에 해당하고, 행위는 제행무상의 그 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두로 제시된 사물 혹은 행위는 불교에서 그 용어가, 그 쓰임새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 제시된, 하두로 제시된 사물과 행위를 더 분석해 보면, 사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하거나 실제하지 않거나. 행위는 실현 가능한 것이거나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 두 가지입니다. 공안집에서 그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하는 사물인 경우, 조주로, 물론 무문간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공안집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그 공안요.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조주선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뜰 앞에 잣나무는 잣나무 어떤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물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스님과 조주선사는 아마 뜰 앞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하여튼 뜰 앞에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것, 예를 들어 배감록에 보면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께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대답이 세근의 삶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옷을 지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삶을 잘라다가 거기에서 옷감을 짜고 이런 일이 흔했을 겁니다. 아마 이 동산 스님도 그 스님과 이야기할 때 아마 옷을 만들고 있는 그런 아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스님이 파릉선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제바종입니까? 그러면 파릉선사는 약간 앞에 수식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은그릇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다른 경우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청정한 법심입니까? 꽃이 핀 울타리. 아마 봄철쯤 됐고 울타리에 꽃이 많이 피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걸 딱 제시하는 겁니다. 사물로. 또 다른 경우 무엇이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면 이 경우에는 그 운문선사께서 호떡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제시된 그 사물 등등이 항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조주록을 보면 우리는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여하시 조사설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뜰 앞에 잣나무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 대답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앞에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침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판치생모, 대문리에 난 털이라는 이러한 하두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판치생모는 그 수원 용주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정강 그 선사가 계세요. 근대에 그 선사께서 평생 창구했던 하두입니다. 그런데 그 앞니에 난 털, 앞니에 털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털이면 우리가 생각했는데 앞니에 난 털 그러면 이건 실제 하지 않는 사물의 경우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처를 뛰어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사의 지팡이에서 솟아오른 다 해와 달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지팡이에서 해와 달이 솟아나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화사 선유에 보면 무엇이 공급 이전의 자기입니까? 하면 진흙소 눈에서 흘러나온 피. 뭐 진흙으로 만든 소가 피를 흘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두로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위는 실현 가능하느냐, 실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러면 조주록에 지금 발을 씻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조주선사가 어떤 스님이 와서 질문을 그 당시에 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손수 발을 씻고 계셨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 구지선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다르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지선사는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의 시초는 구지선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도 뭐 마음에 들거나 좋다면 딱 이러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임재할이나 덕산의 봉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임재선사 같은 경우에는 고함을 친다든지 덕산 선사 같은 경우는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실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떤 행위죠. 때리는 행위, 고함 치는 행위.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거죠. 부처님들께서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산인데 동쪽에 있는 이 동산은 특정한 산이 아니고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아마 운문선사가 주거하시던 그 절 그쪽에 보면 앞에 내가 흐르고 동쪽에 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산이 무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상의 가풍입니까? 알을 품은 금괴가 은하수로 돌아오고 새끼를 베는 옥토끼가 자미성으로 돌아간다. 금으로 된 닭이라든지 옥으로 된 토끼라든지 이런 게 자미성으로 가고 은하수로 돌아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이건 사물이죠. 실현 가능하든 실현 가능하지 않든 이거는 행위죠.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든 여러 가지 중에 뜰아프 잣나무 같은 것은 이게 하두가 될 때 그 하두를 창구함으로써 진리에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뜰아프 잣나무 같은 사물이나 행위가 수행자에게 그 그대로 진리를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 소개했던 대해종고 선사의 스승 언호 극근 선사는 이걸 현성공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두 하면 대개 진리에 이끌어 들어가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방편이자 또 하나는 어느 국군 선사에 따르면 그 자체로 진리를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현성공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 분은 일본 도겐 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하두가 뭐냐? 공안 내의 하두, 이 하두 창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즉 깨달음을 있게 하는 방편이자 또한 그 자체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 전통을 보면 사실 사물이나 행위가 진리를 들어 혹은 보편적 사실을 들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공안에서 하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명학, 이걸 이제 불교 인식 논리학이라고 하죠. 그 인식 논리학의 삼지작법에서는 유라는 게 있는데 종인유 이렇게요. 유라고 있는데 이 유로 대개 사물이나 행위를 들어서 보편적 사실이나 진리를 들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와 하두는 삼지작법 유와 공안에서 하두는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일맥상통하는가? 그걸 들어 보이기 이전에 먼저 삼지작법에 대해 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는 대개 크게 두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술로서의 유. 진술로서의 유가 뭐냐? 바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으로서의 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로서의 유는 이렇습니다. 삼지작법은 세 마디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뭔가를 증명해내는 건데요. 구성은 종인유로 들어갑니다. 종은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무상하다.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느냐? 소리가 유상한가 무상한가는 이 동아시아 우리 문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당시 인도 문맥에서는 이 베다라는 것, 이 베다의 소리 이거는 영원하다. 그걸 주장하는 미맘사, 브라만교 미맘사 학파하고 소리는 우리 발성을 통해서 생긴 변해서 그 자체로 있다 없어지는 거다. 무상하다. 이러한 불교학파의 큰 대론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 대론의 불교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쪽 이야기는 측면은 소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근거입니다. 이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즉 사람이 소리를 내면 우리가 발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대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매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변하고
무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를 드는데 유는 크게 주장에 종에 무상한 거하고 같은 부류냐 무상한 거하고 다른 부류냐, 다른 말로 하면 무상한 것 가운데 하나냐 아니면 무상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냐에 따라서 동법유와 이법유로 나눠집니다. 동법유는 이렇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나 무상하다. 그러니까 무상성, 재행 무상을 이야기하죠. 이로는 항아리. 항아리는 도공이 빚어낸 거다 말.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니. 그러니까 깨져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법유는 무상한 걸 소리와 공유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하는 것, 즉 무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허공가치. 허공은 무시무종이고 무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언제나 그거고 항상 하는 거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나 무상하다. 항아리같이.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허공같이.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이걸 진술요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술요소유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인도 나아가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앞에 그 군더더기를 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인유, 삼지작법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거 빼버리고 그냥 항아리 같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소리는 무상하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허공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대상으로서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술로서 유든 뭐 대상으로서의 유든 어떤 사물이나 행위가 유로 쓰이면 예를 들어 앞에 보여준 항아리는 앞에 항아리, 허공 예를 들었죠. 이 항아리는 만들어진 것은 무엇이나 무상하다는 보편적 사실을 보여주고 앞에서 항아리, 허공할 때 그 허공은 항상 무상하지 않는 것, 즉 항상 하는 것은 무엇이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삼지작법의 유는 단순히 제시된 사물행위가 아닙니다. 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사물행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항아리는 만들어진 건 무엇이나 무상하다는 무상성을 재행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항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아리 같은 유와 드라프 잣나무 같은 하두는 단순히 사물 행위가 아니고 진리를 혹은 보편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자주 쓰는 말을 보면 교는 할 등이고 선은 할 줄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등은 이렇게 굽었죠, 그죠? 할줄은 일직선으로 쫙 곱게 뻗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는 어떤 것을 이론을 세워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방면에 선은 핵심을 꼭 꼬집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사들이 삼지작법의 유, 특히 딱 한마디로 하는 대상으로서의 유를 주목해서 이것을 진리를 얻게 하는 방편으로 삼았을 확률은 아주 농후합니다. 앞에 공안집을 몇 개 소개했습니다마는 공안집의 공안을 보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 정도는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세우는데 유를 응용해서 하두로 사용하는 방편을 세우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안이 형성되는 시기인 당 송대에 과연 선사들이 삼지작법의 유를 응용, 변용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느냐, 이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입각해 보면 때와 선과 교를 나누고 선사들은 선을 하고 아니면 그 교학자는 교를 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송대 선사들의 의록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남긴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이분들이 삼지작법을 해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스스로 그 삼지작법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 중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마조 도일 선사의 이 마조록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히 행식이 동일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종인유로 나눠서 풀면 주장, 법시는 유의법을 다하지도 않고 무의법에 머물지도 않는다. 근거, 유의법이 무의법의 작용이고 무의법이 유의법의 의지체인 경우 그것은 어떠한 의지체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에 어떤 의지처도 없는 허공가치.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다루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조 도일 선사께서 사용한 그 형식이, 그 마조록에 그분이 구사한 표현이 정확히 삼지작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조 도일 선사는 단순히 선수행만을 한 분이 아니고 인명학, 즉 불교 인식논리학에서도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사분을 보면 이분은 직접 자기 그 책에서 종인유라는 말까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명연수 선사 그분의 종경록을 보면 종인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분의 종경록의 한 구절을 가져오면 주장, 마음에는 반드시 대상의 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예계의 대상을 사물을 대하기 때문에 얼굴을 비출 때의 거울처럼. 이분은 단순히 우연하게 삼지작법을 구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인유라는 말을 구사하는 걸 보면 삼지작법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실제 자기의 종경록에서 쓸 정도로 능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요 인사,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해종고선사의 그분의 법어집을 봐도 어순이 약간 종인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종인유에 입각해서 그 주장을 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종인유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은 오염되지 않는다. 본성상 마음 자체는 청정하기 때문에 유로 만이보주같이 이런 예를 씁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당송시대 선사들은 단순히 수행만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인명학에도 능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에 공안 내에 하도 뜰 앞의 잣나무 같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스님이 와서 조주 스님께 묻습니다. 달마조사가 저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조주 선사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를 들어 뜰 앞에 잣나무 같이. 삼지작법은 종인유 세 마디를 합니다. 이 세 마디를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재행무상이라든지 이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든 조조선사 이런 분들은 딱 한마디만 듭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각도에 보면 뜰 앞에 잣나무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 이 하두는 이런 유의 하두는 뭐냐? 불교 논리학 용어로 하면 일지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두가 드러내는 진리, 수행자가 하두 창구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 혹은 그 하두 스스로가 드러낸 현성공안, 즉 드러내는 진리는 세종께서 암이라든지 반야라든지 법화라든지 아니면 열반이라든지 이런 제 경전에서 제시하는 진리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은 더 이상 불교가 아니게 되고 맙니다. 선 사상이 불교의 흐름인 이상 하두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도 예를 들어 반야경이나 열반경이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진리와 다르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반야경의 대표적인 진리는 일체 개공이죠, 그죠? 공사상. 예를 들어 열반경, 대반 열반경 같은 데 가면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예를 들어 하음 사상하면 일체 유심종, 뭐 법신과 법계 이런 것과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시 조주선사의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걸 갖고 그러면 이거와 경전에 예를 들어 일체 개공이라는 이 바자 사상, 이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이 진리와 어떤 맥락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종인류 이쪽 형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아리는 공하다. 왜냐하면 항아리는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도공이, 진흙가, 물가, 기타 등등을 가지고 만든 것. 다른 말로 항아리는 연기하는 겁니다. 불교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공합니다. 그러면 유는 어떻게 되냐? 봐봐라. 뜰 앞에 잣나무 같이. 그러면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떤 거냐면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즉 공성을 보여주는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공성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뜰 앞에 잣나무만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조주선사가 스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뜰이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잣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주록을 보면 같은 질문,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그걸 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측해 보건대 조주선사와 그 스님이 대화를 나누던 곳이 방안이었을 겁니다. 방안, 조주선사 바로 눈앞에 침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항아리는 공하다,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즉 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문을 열고 바라봐야 되는 뜰 앞의 잣나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침상과 같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대개 인도 논리학 삼지작법에서는 대표적인 거 하나 들고 나머지는 따이, 등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산스크리트로는 아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등과 같이. 그러면 여기 등에 침상도 포함됩니다. 앞에 그 사물 소개할 때 실제 하는 것도 있고 실제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뜰 앞에 잣나무, 어떤 경우는 침상, 어떤 경우에는 지금 발을 씻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앞니에 난 털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니에 난 털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아까 소개했던 입법률을 쓰게 됩니다. 같은 종과 인, 즉 항아리는 공하다,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률은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또 씨앗이 있고 물이 있고 토양이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싹 트서 잣나무가
된 거니까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죠. 궁한 거죠. 그러면 대문 위에 난 털은 뭐냐? 대문 위에 난 털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대문 위에 난 털 자체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우리가 망상, 즉 생각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데 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연기하지 않는다. 이걸 드러낸다. 입법률을 쓰면 됩니다. 삼지작법의 유 혹은 달마설의 이 여기 하두로서의 뜰 앞에 잣나무 혹은 대문 위에 난털 이것은 단순히 뜰 앞에 있는 일상적인 잣나무나 우리가 망상으로 빚어낸 그러한 대문 위에 난털은 아니고 뜰 앞의 잣나무 같은 경우는 공성,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자체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대문 위에 난 털은 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연결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대문 위에 난 털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우리가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P이면 Q다. 요즘 현대 형식 논리학에서요. 이거하고 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연기하지 않는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하고 사실 진리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입법률과 동법률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입법률을 두고 어떤 경우에는 동법률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실제하는 사물을 들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하지 않는 사물을 들고 어떤 경우에는 실현 가능한 행위를 들고 어떤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출발점 대해보각선사 의록의 내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을 놔두신 곳입니까? 운문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나 어느 국군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리라. 질문을 해봐라.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을 놔두신 곳입니까? 남쪽으로부터 운풍이 부니 정강하기 조금 서늘해진다. 이 자체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두는 이때 말하는 사물이나 행위로서의 하두는 삼지작법의 유를 응용 변용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방편을 삼은 거고 그걸 통해서 그 자체로 어떤 진리를 제시하는 거다. 이런 맥락을 보면 여기에 어떻게 이해할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지리라 이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조직력에 나타난 다양한 하두를 가지고 삼지작법 그걸 통해 가지고 일체 개공 공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해보각선사 의록에 나타난 이걸 보면 이것은 실문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나 어디가 부처님들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나 다 진리가 무엇이냐 세종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깨치게 하고자 하는 진리가 뭔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남쪽에서 훈풍이 부니 정각이 조금 서늘해진다. 이거는 실현 가능합니다. 사실 일상에 일어나잖아요.
이 봄철 이런 데 보면 바람이, 혹은 가을철 이런 데 보면 바람이 휘 불면 정각이 좀 추워졌다가 서늘해지기도 하고 좀 온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삼지작법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항아리는 공하다.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류,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남쪽으로부터 훈풍이 부니 조금 서늘해지는 정각같이. 이법류, 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연기하지 않는다. 물 위로 가는 동상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서늘해진 정각, 혹은 물 위로 가는 동상, 만약 행위로 표현하면 동산이 물 위로 가는 것, 정각이 조금 서늘해지는 것. 이거는 바로 일상, 우리 주위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거지만, 이건 다 뭐냐? 진리를 머금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일체의 개공, 공성이라는 진리를 머금고 있고, 그 진리를 그 자체로 스스로 몸소 드러내 보이는 정각이고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불교의 진리는 일법천명이란 말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불교의 사성제, 그 중에 고성제, 성제면 성스러운 진리잖아요. 이것도 보면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제행무상, 제법무화, 일체개고, 일체개공.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심직설에 나오는 보조 스님의 표현을 하면 이게 일법천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늘해진 정각, 물 위로 가는 동산, 이것도 단순히 일체 공성만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반야 사상에 입각해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하음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은 법신입니다. 하음 사상에 따르면.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법신이 아니고 법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법신입니다. 이거 입각해서 삼지작법을 만들면 소나무는 법계의 실상을 드러낸다. 법신이기 때문에. 동법류. 법신인 것은 무엇이나 법계의 실상을 드러낸다. 남쪽으로부터 훈풍이 부니 조금 전해지는 정각같이. 이법류. 법계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법신이 아니다. 물 위로 가는 동상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서늘해지는 정각이 드러내는 진리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 위로 가는 동산이 드러내는 진리는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거 이야기했죠? P이면 Q다. 동일하게 Q가 아니면 P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기하는 것은 무엇이나 공하다. 마찬가지로 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연기하지 않는다. 이게 같단 말이죠. 이 하음 사상의 이것도 법신인 것은 무엇이나 법계의 실상을 드러낸다. 이거 하고 법계의 실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법신이 아니다. 이거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해보각선사 어록에서 보인 운문선사가 수행자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진리와 언어선사가 일깨워주고자 하는 진리,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 진리는 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국군선사는 운문선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삼지작법에서 보면 이법류보다 동법류가 진리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예로서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접근보다는 긍정적인 접근이 훨씬 바로 눈앞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선사는 이법류에 상당하는 하두보다 동법류에 상당하는 하두, 즉 운문선사가 제시하는 이법류보다 본인이 제시하는 동법류가 수행자가 진리 사실을 증득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고 효과적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가 하고자 이야기하는 바를 맺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안 하두는 스승인 선사와 제자인 스님의 시각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 공간에 머문다 하더라도 깨달은 선사는 원력에 따라 보고 듣고 행동하여 진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하는 스님은 음력에 따라서 보고 듣고 행동하여 번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공간에 산다 하더라도 무슨 힘에 의거해 사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당연히 선사는 원력을 내어 그 제자를 깨달음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겠죠. 따라서 선사는 다양한 수단을 고안하여 그 제자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용어로 경절이라고 있습니다. 쇼컷, 지름길을 중시하는 선사들이 가장 불교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단 명료하게 진리 사실을 보여주는 방법인 삼지작법에 관심을 갖는 것, 만약에 갖지 않는다, 이건 이상스러워요. 이 자체가 이상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안에서 하두로 제시하는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혹은 실현은 가능하든 실현 가능하지 않든 특정 사물이나 행위는 보편적 사실을 그 자체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지작법에 종인유할 때 그 유와 그 구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공안에서의 하두와 삼지작법의 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와 하두 차이는, 유는 사물 행위를 활용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 혹은 보편적인 사실 혹은 진리를 입증하기에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공하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에서는 항아리 같이 항아리를 제시합니다. 이와 반면에 하두는 사물 행위를 활용하여 아직 수행자가 알지 못하는 그 진리에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단 한마디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는 그 잣나무를 통해서 뭐냐? 그 제자가 오히려 일체계공이면 일체가공 등등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